네, 안녕하세요. 저는 마키나락스의 대표 윤성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보이는 사진이 어딘지 혹시 아시나요? 반도체 생산 라인입니다. 이러한 반도체 생산 라인을 짓는데 과연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할까요? 삼성전자 반도체 평택 라인을 기준으로 약 15.6조의 돈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중에서 인프라를 제외하고 설비에 드는 돈은 얼마일까요? 약 10조에 달합니다. 그것은 비싼 장비들 때문인데요. 반도체 장비들은 수십억에서 수천억까지 매우 다양한 고가의 장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러한 장비들이, 이런 고가의 장비들도 고장이 나고 제품 불량을 생산하고 예기치 못한 다운타임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업자들은 최신 AI 기술을 적용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50조 개가 넘는 디바이스들이 인터넷을 통해 연결되고 전례 없는 속도의 데이터들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딥러닝으로 대변되는 최신 AI 기술들은 인공신경망 내 수백억 개에 달하는 파라미터들을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기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기업들은 이런 데이터와 인공지능을 결합하여 의미 있는 성과를 이뤄내고자 합니다. 제조업의 AI 시장은 연평균 40% 정도 속도로 성장하고 있고 2025년에는 17조에 달하는 시장으로 커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습니다. AI를 비롯한 디지털 솔루션을 시도하고 있는 많은 기업들 중 약 70%에 달하는 회사들이 아직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파일럿을 진행하지만 공정으로의 유의미한 확산을 이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아마 많은 이유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공정 자체도 많이 복잡해졌고요. AI에 대한 기대도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대를 맞춰줄 수 있는 전문 인력도 많이 부족하고요.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이 펭귄들 사진 속에 유독 이상한 펭귄이 보이시나요? 아마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AI 또한 어렵지 않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 왼쪽의 센서 데이터들 중에서 이상한 구간을 찾을 수 있으신가요? 아마 매우 어려우셨을 겁니다. 가끔 찾는다고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네. 이렇듯 산업에서 나오는 데이터들은 인간의 직관적인 해석이 불가능합니다. 반면에 저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AI는 컨슈머 마켓 오리엔티드 AI이고 인간의 직관적인 해석이 가능한 데이터들을 활용하여 번역, 자율주행, 비디오 감시 카메라 등 다양한 영역에서 근본적으로는 자연적인 지능을 모사하거나 그 이상을 뛰어넘으려고 하고 있죠. 반면에 산업의 문제들은 컨슈머 마켓에 적용된 AI 기술이 적용이 한계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장비 예지 정비, 불량 검출, 프로세스 옵티마이제이션 등은 대부분이 인간의 자연적인 해석이 어려운 데이터들을 사용하기 때문이죠. 이에 더해서 AI 기술 자체의 챌린지 또한 있습니다. 극도의 레이블 불균형 문제라든지 레이블 자체의 정확도 문제, 이런 레이블의 문제를 안고 있고요. 지속적인 학습을 통해서 다이나믹하게 변하는 산업의 환경을 학습할 수 있는 기술 또한 필요합니다. 또한 멀티모달리티라든지 멀티 컨텍스트 등의 다양성 반영의 문제도 안고 있습니다. 저희 마키나락스는 저희를 줄여서 MRX라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딥러닝 기술을 기반으로 도메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엑스퍼트의 지식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액티브 러닝,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활용하여 옵티멀한 솔루션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강화 학습,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컨티뉴얼 러닝 기술에 집중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기본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이상 탐지, 원인 인자 분석, 그리고 공정 최적화, 그리고 시점 예측의 AI 기술들을 개발해 왔고요. 소프트웨어와 IP의 형태로 이러한 자산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술을 바탕으로 저희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화학 제약, 자동차 철강, 발전 에너지 영역에 집중해 오고 있으며
집중해 오고 있습니다. 과연 저희가 보유한 이런 기술들을 가지고 측정 가능한 유의미한 수준의 성과를 이룰 수 있었을까요? 저희는 지금까지 진행했던 다음의 프로젝트를 통해서 그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글로벌 세계 1위 반도체 장비 업체와 PDM AI 솔루션을 개발하였고요. 준지도 기반의 노벨티 디텍션과 타임 투 페일리어 그리고 컨티뉴얼 러닝 기술을 적용하여 90% 이상의 정탐률, 1% 미만의 오탐률로 모든 고장을 12시간에서 24시간 전에 발생을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는 PDM 솔루션으로 이 기술을 적용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현재 가동 중단을 20에서 30% 이상으로 낮출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공장에 사용되는 로봇팔 예지 정비인데요. 준지도 기반의 노벨티 디텍션과 컨티뉴얼 러닝을 활용하여 90% 이상의 정탐률, 1% 미만의 오탐률로 5일 전에 고장 발생을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는 인베디드 딥러닝 솔루션의 형태로 개발을 진행 중이고요. 라인당 연간 40억 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동차 생산에서 저희는 차체 결함 검출 AI 기술을 개발했고 CNN 베이스드 로컬 크랙 디텍션과 노블 디텍션 기술을 결합하여 95% 이상의 정탐률, 5% 미만의 오탐률로 결함 검출에 성공할 수 있는 엔진을 완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차체 결함 검출 AI를 적용함으로써 라인당 연간 70억 이상의 비용 절감을 달성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은 자동차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최근에 바이오 업계와 함께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서는 미생물 공정의 자동 운전 방식을 적용하여 계측 정보 기반 운전도권을 도출하고 부분에서 완전 자동화로 넘어감에 따라 수율 및 리드 타임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애플리케이션을 아까 말씀드린 저희의 머신러닝 기술과 AI 기술, 머신러닝 기술을 활용하여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데모를 보여드릴까 합니다. 과연 딥러닝이 로봇팔의 예지 정비를 수행할 수 있을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모 보여주시겠어요? 안타깝게도 저희가 현장에 있는 로봇팔을 건물에 반입할 수가 없어서 데모용 로봇을 준비했습니다. 보시다시피 데모용 로봇은 산업 현장에서 사용되는 로봇과 거의 유사하게 5축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프로그램된 대로 특정 동작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왼편에 보시면 현재 동작 중인 로봇의 센서로부터 나오는 센서 값들이 찍히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복잡해 보인다는 걸 아실 수 있으시죠?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전 세계에 과연 얼마나 많은 로봇팔들이 사용되고 있을까요? 산업용 로봇들이 사용되고 있을까요? 전 세계에는 260만 대의 로봇이 사용되고 있고 재미있는 사실은 작업자당 로봇이 가장 많은 나라가 바로 한국이라는 것입니다. 전 세계 평균의 약 10배에 달하는 수준이죠. 이러한 현재 센서 데이터와 더불어서 저희 딥러닝 엔진이 이 로봇의 상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현재 이상치의 수치는 그리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 아닙니다. 그러면 저희가 여기서 한번 임의적으로 이상을 발생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육안으로 구분이 가능하시죠? 센서 데이터를 보셨을 때 구분하실 수 있으신가요? 아마 어려우실 겁니다.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현장에서 사용되는 로봇은 이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이렇게 명백하게 구분을 하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서서히 올라가는 어노멀리 스코어 수치를 보실까요? 이미 딥러닝은 로봇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저희는 딥러닝 기반의 로봇팔 고장 예지 정비를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PC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이 로봇을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연간 100만 원을 써서 이렇게 로봇의 예지 정비를 수행할 수 있고 다운타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한다면 로봇 한 대당 100만 원을 지불하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과연 저희가 전 세계 로봇의 1%에 해당하는 로봇들에게 이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희가 만약 전 세계 로봇의 1%에 해당하는 로봇에 딥러닝 예지 정비 솔루션을 적용할 수 있다면 자연적으로 연간 260억이라는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어려운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전 세계 로봇의 3%, 5%에 해당하는 로봇에 솔루션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가진 자원으로만은요. 하지만 이미 로봇팔 업체들과 함께 솔루션을 공급하는 업체들과 파트너십을 맺는다면 3%에서 5% 또한 어렵지 않게 달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다시 더 어려운 질문입니다. 10%, 20%에 달하는 로봇팔에게 저희 솔루션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많은 로봇팔들 또한 클라우드 위에 올라오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클라우드 사업자와 협력한다면 저희는 5% 또한 5% 이상, 10%까지 달성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업 모델은 기본적으로 산업별 리더들을 대상으로 커스터마이즈 AI 솔루션을 제공하고 더 많은 생산 기업들과 에너지 기업들에게 밸류를 전달하기 위해 솔루션과 SI 사업자들과 협력할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는 클라우드 사업자와 협업하여 제2의, 제3의 티어에 있는 다양한 생산자들에게 저희의 기술을 공급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이자 저희의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이런 모든 것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팀입니다. 저희 마키나락스는 2018년 SKT에서 스핀아웃하여서 현재 약 20명의 멤버들이 서울과 실리콘밸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AI, 데이터 분석에서의 뛰어난 역량과 소프트웨어 개발, 그리고 산업의 문제들을 함께 찾고 정의하고 사업으로 개발할 수 있는 사업 능력을 균형 있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8년 5월에 SK텔레콤, 네이버, 현대자동차에 공동 투자를 유치하고 나서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해오고 있고요. 그동안 저희가 타겟으로 하는 다양한 영역의 사업자들과 이미 의미 있는 성과들을 만들어 오고 있습니다. 반도체에서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 자동차는 현대자동차, 그리고 에너지의 한국동서발전과 SK, 그리고 좀 더 다양한 산업 영역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PwC, 엑센처, 아마존과 협업하고 있고 R&D 영역에서는 네이버와 카이스트와 함께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의 부족한 점을 보충하기 위해서 저희는 각 영역의 전문가들을 저희의 자문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딥러닝의 아버지시죠. 조프리 힌턴 교수님이 이끄는 벡터 인스티튜트의 앨런 교수님, 그리고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카이스트 장영재 교수님, 그리고 엑센처 글로벌의 디지털 리드이신 장세명 박사님, 그리고 바이오패스 벤처의 파운딩 파트너이신 조셉 정 박사님이십니다. 올해 4월에 전 세계 최대 박람회인 하노버 메세 박람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세계 최대 박람회인 만큼 정말 많은 회사들이 와서 전시를 하고 부스를 차리고 있었는데요. 제조산업 박람회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인상 깊은 사실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디지털 매뉴팩처링 간에 가장 큰 부스를 차린 회사가 과연 어디였을까요? 놀랍게도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 AWS였습니다. 제조업을 비롯한 산업의 디지털라이제이션은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될 것입니다. 최근 발간된 IDC 리포트에 따르면 2023, 2025년까지 전체 제조업의 디지털라이제이션에 투자되는 돈은 약 2,000조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라이제이션의 핵심은 결국은 AI입니다. 저희는 자체 개발한 인더스트리얼 AI 기술을 제조, 에너지 업자들과 그들에게 솔루션을 제공하는 솔루션 업자들, SI 사업자들과 함께 파트너십을 맺고 빠르게 성장하는 디지털라이제이션의 시장 안에서 함께 커갈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잠깐 소개해드렸던
카이스트 장영재 교수님을 이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카이스트 장영재입니다. 저는 카이스트 부임하기 전에 그 반도체 제조 기업에서 그 몸을 좀 담았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그 카이스트의 AI 제조 솔루션 쪽 관련해서 센터를 운영하고 또 최근에 또 창업도 하나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그 오늘 발표를 잘 들었는데요. 네. 네, 그런데 그 사실 이런 질문이 그 어떤 계기로 창업을 하셨습니까? 굉장히 식상한 질문이잖아요, 이게요.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꼭 여쭙고 싶습니다. 그는요. 그 사실 그 반도체, 철강, 제강 이런 쪽은 그 대기업들이 주도하는 산업인데 웬만한 용기가 있지 않으면 같이 덤비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어떤 계기로 창업을 하셨습니까? 네. 네, 식상한 질문이지만 네,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SK텔레콤 재직 시절에 계열사와 협력사들의 산업 데이터를 분석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었습니다. 근데 다양한 기업들과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니 산업에 AI를 적용해서 문제를 풀기 위한 핵심 요소들 중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결국 산업의 AI 적용은 데이터, 도메인 지식, 그리고 AI 알고리즘을 같이 적용함으로써 이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많은 대기업들이 데이터와 도메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AI 및 관련 역량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뛰어들었고요. 과감하게 사표를 냈습니다. 네. 다행히도 SK텔레콤이 저희 투자하는데 투자를 통해서 저희 사업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네, 용기의 찬사를 보냅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저기 그 피치에서 그 솔루션을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러한 솔루션을 개발하는 데에서의 그 과정에서의 뭐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 조금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데이터가 없는 클라이언트들도 있었고요. 하지만 여전히 AI는 적용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를 풀어야 될지 모르시는 클라이언트분들도 계셨어요. 그리고 AI라는 걸 적용한다는 것 자체에 대한 반감을 가지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사실은 저희가 이런 분들에게 사업을 한다는 것이 참 어려웠었는데요. 나중에는 저희가 좀 마음을 바꿨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변화에 거부감을 갖는 게 당연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는 과제를 정의하고 데이터를 발굴하고 데이터를 받고 그런 모든 과정에 있어서 같이 협력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해 왔습니다. 네. 제가 방금 좀 그 잠깐 그 이야기 드린 것 같이 이런 그 제조 쪽은 또 큰 기업이 있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또 제조업이 또 자체적으로 또 솔루션을 개발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다면 그 마키나락스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을 요약하자면 무엇일까요? 저는 일단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저희 팀의 경쟁력이고요. 두 번째는 다른 솔루션 사업자들을 대비 경쟁력,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적해 주시고 있는 내재화에 대한 경쟁력. 일단 팀의 경쟁력은요. 아마 제가 빠른 실행력이라고 하면 굉장히 식상한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 팀은 미친 듯이 빠른 학습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새로운 산업에 저희가 AI라는 기술을 어떤 특정 산업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 산업에 대한 학습이 필수라고 여겨집니다. 어떤 문제들을 겪고 있고 어떤 페인 포인트들을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빠른 학습력을 바탕으로 저희가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후발주자들에게는 매우 힘든 일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데이터, 알고리즘, 도메인 지식이 한번 결합되고 나면 아마 생산자들은 절대 이 데이터를 공유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감히 예측하건대는 이러한 세 가지 요소가 결합될 수 있는 기회는 매우 좁은 창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마 후발주자들은 그런 데이터를 경험하는 데 있어서 아마 어려움을 겪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내재화 관련해서는 일단은 저희가 겪은 일을 분명히 내재화하는 과정에서 똑같이 겪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희도 이미 그런 AI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페인 포인트들을 확인하고 있고요. 한 명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그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더 잘 풀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제품으로 만들면 내재화 또한 저희의 고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사업 영역이
B2B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 고객 확보가 또 남다른 노력이 필요할 텐데요. 네. 그럼 그러한 그 고객 확보를 위한 그런 뭐 계획이나 노력 거기에 대해서 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의 전략은 파트너십입니다. 저희 전략은 파트너십이고요. 파트너십을 통해서 저희가 생산자들과 생산 기업들뿐만 아니라 솔루션, SI 업체들 그리고 클라우드 업체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에코시스템 자체 안에서 함께 커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저기 로봇 시장을 기반으로 그 뭐 간략하게 규모를 소개를 드렸지만요. 또 네. 로봇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비즈니스 측면에서의 이러한 그 비즈니스 모델 그리고 그러한 비즈니스 확장 이런 쪽 뭐 모델 중심으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로봇팔이 가장 대표적인 예가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진행했던 다양한 그 애플리케이션들을 보시면 로봇팔은 정말 하나의 단적인 예일 뿐입니다. 물론 모든 애플리케이션들이 모두 다 확장 가능한 것은 아니고요. 애플리케이션에 따라서 커스터마이제이션의 정도도 다르고 타 산업에 적용하는 것도 어려울 수 있지만 저희는 앞으로 로봇팔과 같은 더 확장 가능한 애플리케이션들을 배터리 산업이라든지 타 산업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창업하신 지 이제 뭐 그 어느 정도 좀 이제 1년 됐나요? 1년 네. 네, 1년 그럼 됐습니다. 앞으로 향후 1, 2년이 굉장히 중요할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계획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저희 앞으로 2년간의 계획은요. 저희 자체 기술을 통해서 제조, 에너지 업자들과 그리고 솔루션 업자들 그리고 클라우드 업자들이 생산성 그리고 품질 그리고 공정 최적화를 통해서 약 1,000억 원 이상의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뭐 질문 드리고 싶은 건 더 많지만 시간 관계상 좀 질문보다는 이제 뭐 제가 좀 멘트를 드리자면요. 네. 이 사실 저도 뭐 제조 쪽에 있었고요. 또 제조를 연구하지만은 이 제조 쪽이 또 무한한 가능성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또 다른 뭐 우수한 스타트업들이 오늘 와서 많이 저는 뭐 감명받았는데요. 근데 또 특히 제조 쪽은 그 규제에 자유롭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가 어떤 규제를 하더라도 제조업체가 그냥 쓰면 됩니다. 이거는요. 그만큼 또 큰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임프레시브하게 들었습니다. 마지막 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와 함께 같이 제조 그리고 에너지 산업의 디지털라이제이션에서 함께 커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